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머님들과 훈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훈육이라는 부분은 어머님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또 가장 절실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훈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머님들은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실까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나와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을 모방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는 지금 앞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하는 행위 하나, 하고 있는 말투 하나, 행동 하나, 눈빛 하나 아이들이 다 놓치지 않고 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내가 믿을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낀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훈육에 있어서도 아이가 이 사람은 내가 믿고 갈 수 있고 나는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는 부분이 사실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내 주변에서 나에게 좋은 것만을 주려고 노력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모방하고 또 그렇게 성장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들께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부모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기도 하지만 또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싸우는 경우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싸움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자유놀이 시간에서도 놀이를 통해서 부모의 말투들이 나와서 어제 부모님들이 이런 싸움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사실은 저희가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도 느끼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싸우는 부분은 아이들이 가장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는 부모가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가 싸우는 부분을 본 아이들을 심리학자들이 표현하기로는 전쟁터의 시체를 본 만큼 아주 아이들은 무섭고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훈육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부모님들의 모습들은 아이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훈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제 방에 앉아 있으면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등원하는 시간들이랑 맞물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아이들과 기분 좋게 손잡으면서 노래하면서 나 빨리 내가 1등으로 갈 거야 하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엄마는 빨리 안 와, 엄마 늦었어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너 이렇게 하면 엄마가 너 두고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아침에 큰 전쟁을 치르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들어온 아이들은 그날 하루의 시작이 어떨까요? 그리고 엄마가 매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다그치는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그런 아이들을 어머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매일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부모가 옆에 있는 아이들은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가 방어를 해요. 그래서 부모의 이야기들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지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개한테 한번 물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의 주인이 미안해해야 되는데 적반하장으로 우리 개는 주사 다 맞았고 너한테 아무런 해가 안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볼 때마다 제가 굉장히 막 손발이 오들오들 떨리고 부딪히지 않고 싶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제 모든 피가 산성으로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한번 산성으로 변한 피는 다시 좋게 변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겁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그 겁이 날 때마다 제가 극도로 제가 막 내 몸이 뜨거워지고 막 떤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것처럼 무서운 부모님 밑에 있는 아이들은 혈액순환이라든지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것은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아이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어머님들은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육이라는 부분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매일 어머님들이 아이가 잘못할 때마다 화를 낸다고 하면 아이들은 멈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소리를 지르고 너네 그만하지 못해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멈추는 것은 그냥 겁이 나서 멈추거나, 우리 엄마가 저기서 더 폭발하면 굉장히 더 무서운 모습을 아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멈춰주는 거지, 실상으로는 엄마가 계속 그렇게 한다면 나는 엄마가 정말 나를 이해할 때까지 나는 계속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멈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동들이 계속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모습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올바른 훈육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아이가 식탁에 앉아서 매일매일 막 장난을 치고 막 숟가락을 가지고 던지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머님들은 어떻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있는 환경을 점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원장님, 선생님, 저도 아이들의 환경을 제대로 해주려고 예쁜 꽃도 올려놓고 그릇도 수저도 가지런히 놓아보지만 아이들이 변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혼란스러운 자리들을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왜 잘 안 되냐면은 그동안에 엄마와 지내왔던 것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아요. 한 번 정도는 예쁜 꽃을 어머님이 식탁에 놓고 예쁘게 숟가락이랑 가지런히 놓으면서 너희들이 도와주겠니 하면서, 그리고 국그릇도 예쁜 걸로 해서 놔주고 한다면 그날은 굉장히 평화롭게 식사를 한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일도 이러겠지, 모레도 이러겠지, 한 달 뒤에도 이러겠지. 그런데 계속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엄마도 꾸준히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의 어떤 스페셜 이벤트처럼 엄마가 해주는 것들은 아이들도 알아차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머님들은 아이들이 계속 옆 사람하고 장난치고 밥을 먹지 않고 그럴 때에는 지속적으로 의자를 바르게 놓아서 앉게 해준다든지, 국그릇이나 밥그릇이 아이에게 멀리 가 있지는 않은지 다시 제자리에 놓아주는 것, 환경은 공간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거를 어머님은 몇 번 해주다가 이렇게 몇 번은 되더니 안 되네 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일관성 있게 쭉 그렇게 해주신다면 아이는 이제 식탁에 앉을 때에, 밥 먹을 때에 우리는 바르게 앉아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아이들은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방이라는 부분을 본다면 엄마는 편식을 하고 엄마는 밥을 조금 먹고 이런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너 왜 밥 많이 하고 안 먹고 왜 똑바로 안 앉아? 라고 얘기한다면 아이들은 그러겠죠. 왜 엄마는 그렇게 안 하면서 나한테 하라고 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든다면 아이들이 계속 친구를 때려요. 그러면 이 때리는 친구에게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때리는 걸 본 선생님들도 사실은 지금 많은 실수들을 하고 계시는 게, 때린 아이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때리는 아이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는 왜 때릴 수밖에 없었을까를 선생님들이 잘 지켜본다면 억울한 아이도 없고, 또 내가 맞았지만 내가 꼭 나는 맞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야 돼 라고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친구를 때렸거나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린이집에는 실크 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의 실크 천을 저는 바구니에 담아서 저 위에 얹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누구를 때렸을 때 누구야 이리 좀 와봐 하고, 오늘 너 손이 친구를 아프게 했구나 하면서 저는 그 따뜻한 실크 보자기는 어머니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정말 따뜻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손이 따뜻해질 때까지 보자기에 손을 감싸고 선생님이랑 같이 맞잡으면서 네 손이 따뜻해지면 너는
너는 이제 앞으로 친구를 때리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것을 어머님이 해줬을 때에는 한 번은 그게 와, 우리 엄마가 오늘 웬일이야, 나한테 화도 안 내고 이렇게 하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꾸준히 해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아이들이 누구를 때렸을 때, 그리고 맞은 아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선은 때린 아이들을 막 혼낼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어머님들도 형제끼리 싸우기도 하고 친구끼리 싸우기도 하면 때린 애 엄마는 상황을 알기도 전에 너 친구를 때리면 어떡해? 동생을 때리면 어떡해? 빨리 사과해! 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지켜봤을 때에는 아이들은 일부러 때리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때린 아이만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왜 선생님은 나의 마음을 몰라줄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이제는 제대로 저를 좀 봐주세요 라는 마음에서 아이들은 그렇게 같은 방법들로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좋은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제자 한 명이 항상 뭔가 화가 나면 분노하면 의자를 집어던지곤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또 동생이 무언가를 그 놀이하는데 방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의자를 들고 너 던져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와 함께 팀티칭을 했던 선생님은 그 던지려고 한 아이에게 가서 막 야단을 쳤어요. 너 아무리 그렇다고 동생을 때리려고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달려가서 선생님 우선 아이가 너무 많이 우니 아이를 좀 놀랬으니까 달래주세요 라고 하면서 달래는 모습을 제가 먼저 보여줬어요. 얼마나 놀랬으면 네가 이렇게 우니? 정말 깜짝 놀랬지?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선생님이 좀 안아줄까?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계속 어루만져 줬어요. 그리고 선생님께 이 아이를 어루만져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의자를 던지려고 했던 아이에게 의자를 잘 내려놓게 했더니 그 아이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 손을 잡고 선생님 좀 도와줄래? 라고 얘기하고 옆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너가 동생이 너의 놀이를 방해해서 많이 속상해서 의자를 던지고 싶었구나 라고 그의 마음을 한번 읽어줬는데 그 아이는 제 무릎에서 펑펑 울면서 한 5분 이상 10분 이상을 울었어요. 그래서 실컷 울게 한 다음에 다 울었어? 라고 했더니 다 울었대요. 그러면서 제가 왜 동생에게 던지려고 했어? 라고 물었더니 내가 멋지게 만들어 놓은 것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의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화가 났대요. 그래서 가져가지 마, 내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동생이 그냥 가져가서 자기가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의자를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이의 이런 상황들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어른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일로 이 아이와 저는 굉장히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선생님 제가 걸레 좀 밑에서 가지고 올게요 라고 하면 그 아이는 막 뛰어와서 바구니를 들고 선생님 저랑 같이 가요 막 이렇게 하고 나들이 나갈 때도 저의 무거운 가방을 자기가 매준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 아이가 고3이거든요. 지금도 연락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정으로 나를 알아주고 훈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작정 화를 내기보다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를 좀 돌아보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 지금 제가 아까 때리고 싶어 하는 아이는 제가 보자기를 싼다고 했죠. 그렇다면 발로 막 아이들의 놀잇감을 차버리거나 친구를 발로 차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같은 방법을 써요. 너 발도 제가 따뜻하게 천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제 옆에 앉아서 네 발이 따뜻해지면 네 발은 바르게 걷는 좋은 발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어떤 부분이 아이들이 힘들까요? 아이들 중에서 3살, 4살 이제 이가 막 나기 시작하면 무는 행동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을 물거나 꼬집거나 핥히거나 하는 아이들을 봤을 때에도 어머님들은 이것을 보면 화부터 내시잖아요. 너 친구를 물면 어떡해? 동생을 울면 어떡해? 핥히면 어떡해? 라고 이제 화를 내시게 되는데,
그렇게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바로 그 부분이 없어진다면, 그렇게 한번 화를 내서 평정을 이룬다면 괜찮겠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무는 아이에게는 사과나 당근 같은 것을 제가 입에 넣어주고 제 옆에 앉아서 다 먹을 때까지 선생님 옆에 앉아 있어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아이가 그것을 다 먹으면 저에게 벌려서 다 먹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요. 이렇게 너 입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꼭꼭 씹을 때 먹는 이지 친구를 무는 이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핥히는 아이들에게는 제가 조용히 와서 손을 잡고 선생님 눈을 바라보게 한 다음에 네 손은 친구를 핥히는 손이 아니야. 이 손은 친구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좋은 손이야. 그리고 고양이들이 손을 핥히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님들은 안 돼! 라는 말들을 너무 많이 쓰고 계세요. 아마 하루에 내가 안 돼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을까? 한번 어머니들이 카운터해 보시거나 녹음을 한번 해보시면 1시간 안에도 정말 많이 안 돼, 안 돼를 외치고 계실 거예요. 이 안 돼라는 말도 어머니, 저희가 정말 필요할 때 안 돼를 쓴 아이들, 그걸 경험한 아이들과 매번 안 돼를 들은 아이들은 어떨까요? 어떤 때 어떤 아이가 안 돼라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무분별하게 안 돼를 외친 아이의 부모님은 정말 위험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했을 때 그 아이는 그냥 또 스쳐 지나가고 귀를 막아버리는 행동들을 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들이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줬던 어머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정말 위험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바로 알아들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안 되는구나. 이것처럼 훈육이라는 부분이 어머니, 저희들이 감정에, 어른의 감정에, 쟤 때문에 내가 여기를 또 치워야 되는 게 화가 나. 또 친구를 때렸기 때문에 내가 저 집에 화해하러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화가 나. 이런 것을 어머님이 감정 때문에 아이를 혼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훈육하고 싶으시다면 내 감정을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모방을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무서운 부모님들과 함께 지내는 아이들은 혈액순환이나 신진대사가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이들이 아름답게 어른이 되어서도 같이 함께 갈 수 있으려고 노력을 하려면 부모님들이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나 습관이 된 것들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하는 그 화내는 모습들, 짜증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고, 또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의 기회를 너무 많이 주시는 건 아닌지,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오늘 이거 입고 갈까, 저거 입고 갈까, 뭐 잠깐의 아주 간단한 선택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이스크림 집에 가면 31개의 아이스크림이 있잖아요. 뭐 먹을래? 라고 했을 때 31개의 아이스크림 우리가 다 불러줄 수 없거든요. 만약에 다 불러준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이미 나 다 기억하지 못해, 그냥 바닐라를 줘, 내지는 초코를 줘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조차도 아이들을 너무 이기적인 아이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더 먼저라는 거를 깨우쳐 주기 때문에 그런 아이로 키우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육이라는 부분을 너무 어렵거나 나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부모가 되는 연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나를 한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